안녕하세요. 카노에커TV의 주간자동차 카이쇼해드리는 비두직나시 비디입니다. 자, 여러분들 오늘 또 리뷰해볼 또 따끈따끈한 또 자동차 소식. 토요타의 그 하이랜더 또 이제 출시 한지 좀 됐죠. 됐는데 오늘 이제 옵션하고 가격 좀 살펴보면서 시시콜콜한 또 자동차 이야기들 해보도록 할게요, 여러분들. 이제 미국 시장에서나 팔리던 걸 이제 우리나라에 뭐 전세대 모델이든 뭐 어떻게 됐던 간에 그래도 이제 검증된 하이브리드 자동차 좀 탈만한 미들 사이즈 준대형급 버금가는 중형급 이제 SUV가 이제 들어온다라고 해가지고 굉장히 이제 기대감을 가지고 이제 출시를 어떻게 할지 이제 여러분들한테 여러 가지 이야기들을 이제 해드렸다고요. 예, 근데 이제 막상 이제 딱 한국 시장에 모든 이제 스펙 사양들을 이제 공개를 하고 나니까 역시나 했는데 역시나 저희 예상이 또 맞았다, 여러분들. 가격이 이 한국 시장에 너무 또 시게 나왔어. 내가 이제 일전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어쩔 수가 없어. 이제 우리나라의 1.6 하이브리드나 2.0 하이브리드 이런 게 지금 주력이잖아. 그러다 보니까 2.5 하이브리드급 요 정도 대형급이나 중형급의 탈만한 하이브리드 차종이 없다 보니까 토요타에서도 과감한 가격 정책을 가지고 엄청난 자동차 가격으로 해서 이제 들어왔다는 거야, 여러분들. 그래도 한국 소비자들의 니즈를 적극적으로 반영해서 12.3인치 뭐 디스플레이 장치라든가 소비자들이 좋아하는 어댑티브 크루즈 컨트롤 뭐 에이다스 기능들 뭐 각종 첨단 운전 기능들을 그래도 국산차 버금가게 경쟁을 충분히 해도 부족하지 않을 만큼의 옵션은 나름 토요타의 옵션 정책보다는 확실히 좀 과감하게 신경을 써서 이제 들어오긴 해서 괜찮았는데 가격이 워낙 지금 한국에서 대체할 만한 또 차종이나 이런 것들이 아직은 부재하기 때문에 이제 고가 정책으로 좀 나온 것 같아요. 개인적인 생각에는 또 렉서스하고 나눠먹기 시장을 해야 하기 때문에 어쩔 수 없는 또 가격 정책을 이렇게 펼칠 수밖에 없는 것 같은 그런 또 느낌이라는 생각이 또 들고 옵션도 또 그만큼 엄청나게 또 여기다가 뿌려줬기 때문에 가격이 상승될 수밖에 없는 원자재 값이라든가 자동차 부품 가격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워낙 또 올랐기 때문에 타이밍이 그렇게 좋진 않았다. 그래도 뭐 지금 이제 제가 이 출시할 때 말씀드렸다시피 이게 이제 플래티넘이든 리미티드든 어떻게 됐던 간에 지금 두 개 차종을 동시에 뭐 수입을 다 해가지고 판매하는 게 아니라 한 개만 가지고 주력으로 팔려고 하는 그런 가격 정책을 좀 펼치는 것 같아, 지금 느낌에는. 여러분들 보면은 여러분들 하이랜드 지금 두 가지 차종으로 나오죠. 2.5 하이브리드 배기량이나 뭐 이런 것들 차체 사이즈나 뭐 이런 게 크게 다른 건 없어요, 여러분들. 그냥 리미티드 플래티넘 그냥 옵션의 차이다 뭐 이제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고요. 모든 스펙적인 공차 중량이라든가 전장 정폭 전고 에너지 효율 등급이라든가 다 똑같습니다, 여러분들. 그리고 또 승차 인원도 7인승 같고요. 그래서 뭐 스펙적인 재원 가지고는 뭐 여러분들이 큰 차이가 없다 뭐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돼. 근데 가격 차이는 그냥 차량 가격만 놓고 보면 한 810만원 정도 차이가 나는데 치동농세까지 하고 이러다 보면은 엄청나죠. 뭐 거의 한 1000만원의 가격 차이가 있긴 하는데 그 차이도 사실 이렇게 옵션표를 보면 큰 차이가 없다 이제 여러분들 이제 느끼시게 될 거라고. 플래티넘이 거의 뭐 7,400만원대 거의 뭐 모자라는 7,500만원짜리 차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이제 6,660만원짜리 차인가? 이게 이제 리미티드 차종인데 이런 걸로 차이를 둬? 뭐 이럴 정도로 지금 옵션은 국산 뭐 팰리세이드나 경쟁 차종이라고 하는 것 차종들하고는 내장 같은 경우에도 똑같습니다. 거의 JBL 달려있고 모니터, 통합형 내비게이션, 하나나 이제 이 헤드업 디스플레이가 플래티넘에는 있는데 여기는 없다는 거. 리미티드에는 뭐 이제 요 정도 차이와 또 이제 편의 사양에서 레인 센서 있고 없고 차이. 그 다음에 디지털 리어뷰, 그 안에 실내에 있는 룸밀러 있잖아요, 여러분들. 거기서 이제 후방 볼 수 있는 거 이제 그 룸밀러 통해서 볼 수 있는 이 리어뷰 밀러 카메라가 이제 이렇게 후방을 비추게 해가지고 이렇게 볼 수 있게끔 되어 있는 이 미러가 있고 없고 요 정도 한 세네 개 정도 차이 빼고는 거의 같습니다, 여러분들. 옵션에 뭐 어떤 차별화라는 건 없어. 오로지 가격만 차이가 나는 거죠, 여러분. 성능이나 하이브리드의 본질을 가지고 차량을 선택하려고 하시는 분들한테는 또 이만한 또 대체할 만한 차가 없기 때문에 이런 옵션 구성이 이제 나올 수밖에 없다. 저는 그렇게 봐. 근데 이제 뭐 옵션을 가지고 엄청난 뭐 차별화를 두고 막 이렇게 하려고 한 것 같지는 않아서 오히려 이제 소비자들한테는 이제 선택의 폭이 아주 단순해지고 심플해지기 때문에 접근성은 훨씬 더 좋을 수도 있어요. 국산 차량보다는. 여러분들 가격 안에 모든 게 이제 다 포함이 되어 있다라고 이제 생각을 하셔야 되는 거야. 막 강제적으로 이제 헤드업 디스플레이나 이런 것들 때문에 이제 하물며 이런 레인 센서가 달려 있고 없고 이거 이런 것까지 살짝 이제 빈정상하게 만드는 이런 건 그냥 갖게 해줘도 되는 거를 억지로 그냥 뭔가 차별화를 두기 위해서 이렇게 해줬다는, 우리 국산차에서는 이제 좀 생각할 수 없는 그런 편의사양 중에 이걸 가지고 차별화를 떴다는 게 이제 좀 억지스럽긴 하지만 그러면 이제 가격이라도 조금 접근성이 좋았으면 좋았는데 가격이 너무 터무니없다고 얘기하기에는 또 토요타의 그 하이브리드 성능이나 이 효율적인 거에서는 뭐 저는 개인적으로 뭐 이 국내 시장에서는 2.5 하이브리드 시장은 또 토요타가 지금은 주도할 수밖에 없다. 당분간 한 1년 정도 후에나 이제 팰리세이드에서 이제 현대차에서 경쟁력 있는 팰리세이드가 이제 나와줘야지만 하이브리드에서 그때서부터 이제 실질적인 경쟁이 가능한 거지. 지금 이 첫판에 이제 나온 이 하이랜더가 어쩔 수 없이 이제 가격 정체를 좀 높게 사용을 해서 지금 이제 판매를 한다는 거. 그래서 이제 살 사람만 사게 만들려는 렉서스하고 또 판매 간섭을 피할 수가 없기 때문에 가격대를 엄청나게 올려놓은 게 아닌가라는 생각을 좀 해보게 돼요, 여러분들. 옛날에는 여러분들 이 렉서스뿐만 아니라 토요타도 그렇고 어떤 수입차든 이 옵션이 이 정도도 안 좋다고, 여러분들. 뭐 우리나라 차도 제가 뭐 해외 나가면은 똑같이 그렇게 하지만
토요타는 특히 더 했거든. 우리나라에 거의 뭐 옵션이 있는 차도 옛날에는 막 거의 뭐 깡통에 워낙 이제 우리나라 국산차들의 옵션이 기본적으로 깔아주는 게 많아서 또 상대적으로 깡통처럼 느껴지는 그런 것들이 있어서 그럴 수는 있겠지만, 지금 보면은 엄청난 또 이게 옵션 잔치거든. 이런 통풍 시트나 열선 시트, 옛날에 이런 거 가지고도 차별을 뒀거든. 근데 이제 이런 거는 아예 이제 국내 시장에서는 이제 수입차들도 웬만하면 이제 다 기본화 시켜주죠. 왜 그러면 이제 차량 가격이 있기 때문에 기본형과 고급형의 차이가 뭐 레인 센서, 요 파노라믹 뷰 모니터, 이제 후방 모니터가 있고 없고, 그다음 디지털 리어 뷰 밀러, 이런 것들. 이 어떻게 보면 이게 굉장히 빈정상하는 거거든. 여러분들 레인 센서도 좀 그렇고 파노라믹 뷰 모니터 뭐 있어도 그만 없어도 그만이라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는데, 이게 또 후방 카메라와 또 연동이 되거나 이래 버리면은 이 SUV 같은 경우에는 이 후방 사각지대가 꽤 중요하거든, 여러분들. 그렇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또 안전으로 해서 안전 편의상으로 또 접근해서 구매하려고 하시는 분들한테는 이런 것 때문에 굳이 또 이제 고급 사양으로 또 이제 넘어가야 되는 비싼 가격을 주고 트림 이동을 해야 되기 때문에 이런 거에서는 조금 아쉽다. 그리고 이제 에어백도 지금 개수가 생각했던 것보다 8개 정도밖에 들어가지 않는다는 거. 가격이 7천만원에서 6천만원대의 가격을 가지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국산 지금 얼마 전에 나온 소렌토라든가 산타페 같은 경우에도 그냥 뭐 제네시스급에 준하는 10개를 갖다 이제 집어넣는데, 이 가격이 어떻게 보면 옵션을 물론 예전보다는 업그레이드 시켜서 넣어주긴 했지만 그렇게 썩 좋은 옵션 구성은 아니라는 게 이제 좀 아쉬워, 가격 대비. 여러분들 이런 에어백 수량도 그렇고, 저는 이제 안전을 진짜 중요하게 생각하시는 분들은 뭐 8개도 뭐 이게 뭐 적은 숫자는 아니지만 3천만원 후반대에 지금 시작하고 있는 소렌토나 이제 우리 국산 차량에서는 이미 10개를 그냥 깔고 시작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안전 편의 사양 스펙이 조금 국산 차들하고 경쟁력에서는 가격 대비 좀 뭐 월등하지 못한 그런 느낌이라서 이 가격 정책을 왜 이렇게 짰는지 이런 게 좀 아쉬워. 옵션은 그런 대로 많이 깔아줬긴 했는데도 불구하고, 그러니까 내가 맨날 항상 말씀드리는 게, 이게 이 도요타나 렉서스는 항상 2% 부족하게 이 한국 시장을 공략을 하기 때문에 지금 이런 새로운 또 차종, 그동안에 국내 시장에서는 볼 수 없었던 차량을 가져옴에도 이런 기대감이 아주 부풀어 있는 사람들이 많은데도 불구하고, 가격이나 이 옵션 정책을 이렇게 좀 뭔가 또 2% 부족하게 이렇게 출시했다는 거, 거기에 이 가격이 너무 워낙 후덜덜한 그런 가격으로 나왔기 때문에, 그것도 이제 도요타에서 자기네들이 강제적으로 좀 판매량을 억제시키는 그런 느낌의 이제 하이랜더가 이제 들어와가지고 좀 아쉽긴 합니다, 여러분들. 물론 이제 뭐 막상 또 이제 구매하러 들어가면은 실제 구매할 때는 프로모션이나 이런 게 이제 좀 뭐 혜택을 줄 수는 있겠으나, 제가 알기로는 뭐 렉서스나 도요타나 거의 없는 걸로 알고 있어. 가격대를 할인해준다 그래도 이게 가격이 만만한 가격이 아니기 때문에, 과연 한국 시장에서는 뭐 충분히 판매량, 자기네들이 목표로 정한 판매량은 이미 판매가 되겠지만 접근성은 좀 떨어지는 그런 기대와 달리 가격이 좀 아쉽다는 거. 지금 뭐 차량 자체는 뭐 디자인이나 이런 것들은 한국 소비자뿐만 아니라 이제 북미 시장에서 이미 뭐 검증되고 하이브리드 차종으로는 뭐 최고의 SUV라고 인정받은 그런 검증된 하이브리드 시스템을 갖고 있는 뭐 도요타잖아요, 여러분들. 도요타 하이브리드 시스템으로 운영되는 그런 차종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정말 검증된 하이브리드를 경험해보고 싶다라고 하시는 분들, 특히 이제 한번 차량을 구매하셔가지고 길게 이 지금 내연기관과 이제 전기차 시대 이 과도기 시점에서 좀 전기차로 넘어가기 싫으신 분들한테 좀 길게 차량을 좀 소유하면서 편리하게 좀 타보려고 하시는 분들한테는 지금 뭐 이 가격대도 뭐 그렇게 나쁘지 않은 가격이고, 지금 이 시점에서 2.5 하이브리드를 구매한다고 해서 비싼 가격에 구매한다고 하더라도 뭐 당분간 1년 팰리세이드 출시가 2.5 하이브리드가 언제 나올지는 모르겠으나 1년가량 기다려야 되는 그런 시간을 좀 단축해준다 라고 생각을 해준다 그러면은, 충분히 뭐 2.5 하이브리드 선택이 가격은 비싸지만 나쁜 선택은 안 된다는 거죠, 여러분들. 그런 분들이 좀 오래 타보고 싶다, 전기차로 넘어가기 전에 그냥 내연기관은 타기 싫고 앞으로 한 10년 전기차가 정말 이제 안정화되고 가격도 뿐만 아니라 성능적으로나 배터리 안정성이 확보되는 그 시간까지 친환경적인 그런 편리하고 큰 대형급에 준하는 그런 편안한 일상 데일리용 SUV를 구매해보고 싶다, 이런 분들한테는, 특히 연비 효율을 자동차 선택의 최우선 목적을 가지고 있는 분들한테는 최고의 선택이 될 수 있는 그런 차종이다 라고 생각이 듭니다. 거기다가 이제 그 국산 이 옵션 정책 있잖아요, 여러분들. 우리나라 옵션 정책에 이 피로감이 많은 분들한테는 뭐 딱 리미티드 아니면 플래티늄 둘 중에 한 3-4가지 옵션 사양들만 차이가 있기 때문에, 가격적으로 뭐 자동차 구매하는 데 있어서 예산이 충분하다라고 하시는 분들이라면 피로도 없이 옵션을 뭐 이걸 넣을까 저걸 넣을까 해가지고 고민하지 않고 그냥 선택장애나 이런 피로감이 없이 차량을 좋은 그 하이브리드 시스템으로 자동차를 좀 업그레이드해서 교체해서 타보려고 하시는 분들한테는 굉장히 아주 괜찮은 품질 좋은 그런 하이브리드를 타볼 수 있는, 만족시켜줄 수 있는 그런 차종이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물론 이제 우리나라 국산 자동차에 비해서 실내 인테리어나 뭐 이런 거는 조금 한 세대 좀 구형인 듯한 그런 느낌이긴 하지만, 그래도 이제 한국 시장에 들어오면서 디스플레이 장치라든가 계기판에 보여지는 디스플레이 그래픽 디자인이나 이런 것들이 그래도 많이 세련되졌거든요, 여러분들. 상품 개선을 해서 들어오는 차종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그런 데 민감하지 않고 그냥 나는 그냥 좋은 하이브리드를 성능 좋은 이런
하이브리드를 경험해보고 싶다 하시는 분들, 이런 꼭 한번 이제 타볼 만한 그런 차가 이 토요타 하이랜더가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특히 2.5 하이브리드. 근데 이 편의사양에서도 이거 봐, 여러분들 틸트 텔레스코픽도 이런 건 또 둘 다 수동이야. 하나는 이 전동으로라도 해주면은 그래도 그렇잖아요, 여러분들. 뭔가 이런 게 조금 한국 시장에서는 7천만 원 가격에 전동도 안 들어간다? 이런 거 이제 렉서스 가서 경험하라는 얘기지 뭐, 여러분들. 그러니까 억지스럽게 이게 이제 토요타에서 이 두 가지 브랜드, 토요타하고 렉서스를 두 가지를 같이 이제 팔아먹어야 되기 때문에 이 옵션, 이런 간섭들이 이런 거에서 이제 어쩔 수 없는 이제 차이를 두는 것 같아 또. 그러니까 괜히 이제 비싼 가격으로 굳이 이게 고급 사양이라고 해서 구매를 하더라도 이런 이제 디테일에서 이제 좀 아쉬움이 있는 거죠. 자, 아무튼 뭐 오늘 그렇게 해서 정리할게요, 여러분들. 뭐 이 수입 자동차들은 옵션이 다 거기서 거기기 때문에 뭐 우리 국산 차종 현대 기아차처럼 뭐 이렇게 디테일하게 뭐 옵션을 가지고 뭐 어떤 설명을 하거나 그럴 필요도 없어요, 여러분들. 수입차 같은 경우에는 있을 건 있고 없는 건 아예 없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여러분들. 그렇게 접근하시면 딱 되기 때문에 이런 차이를 두고 차별을 두더라도 뭐 어쩔 수가 없습니다. 우리 국산 현대 기아도 다른 나라 가면 똑같이 또 이런 형식으로 판매를 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뭐 성능만 놓고 봤을 때는 또 이만한 차는 없다는 거죠, 여러분들. 기본기 아주 탄탄한 하이브리드 제대로 된 거 타고 싶다, 그럼 그냥 이걸로 타시면 됩니다. 팰리세이드 하이브리드 2.5 하이브리드가 이제 출시가 되면은 요것도 이제 이런 식으로 가격 정책을 피면은 국내 시장에서는 좀 살아남기가 쉽지 않다라는 생각이 드네요. 이미 이제 가격은 공개가 됐기 때문에 7천만 원 벌써 뭐 후반대, 중후반대로 이제 책정이 됐기 때문에 팰리세이드는 뭐 어떻게 됐든 아무리 비싸져도 요 가격보다는 자국 차량이기 때문에 훨씬 더 싸기 때문에 5천만 원대 팰리세이드가 시작을 하면은 하이랜더까지 갈 이유는 또 없게 되는 거잖아요, 여러분들. 뭐 아무튼 그렇습니다. 성능만 놓고 봤을 때는 최고가 하이랜더다. 하이브리드에 현재까지는. 하지만 이제 팰리세이드가 어떻게 이제 1년 후에 이제 2.5 하이브리드 시장에 출시를 하느냐에 따라서 하이랜드의 운명이 또 한번 결정될 것이다. 뭐 저는 그렇게 봅니다. 참고하셔서 잘 선택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하도록 할게요.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